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렇게 상자를 한번 만들 건데요. 이 상자를 만들면서 에디트 모드 안에 있는 다른 툴들을 한번 반복적으로 앞서 배웠지만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렌더를 걸었을 때 실제로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의 매테리얼을 발라놨어요. 자, 오늘은 이 매테리얼을 적용하는 것까지 해서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새 파일에 이 큐브는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숫자 패드 1을 눌러서 프론트 뷰로 간 다음, 자, 이 친구를 G, Z, 그리고 1을 눌러서 좌표값만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모양을 갖다 놨으면 에디트 모드로 가셔서 탭을 누르셔요. 단축키 탭. 에디트 모드 안에서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자, 상자가 막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숫자 3을 눌러서 이 페이스면을 선택하고 X에서 페이스를 잘라내면 안으로 구멍이 생기지만 이런 방법을 쓸 건 아니고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자, 우리 면을 추가하기 위해서 눌렀던 단축키 Insert Face가 있어요. 그게 보면 Extrude 그 밑에 Insert Face라고 하는 툴 메뉴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여기를 클릭하는 것보다 단축키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이제 그런 속도감 있는 작업 활동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자, 단축키 I를 눌러서 안쪽으로 면을 살짝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넣는 게 나는 불편해요 하는 분들은 숫자 패드에서 7을 누르세요. 그리고 눈금을 보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I를 눌러서 나는 여기 두 칸만큼 안으로 들어갈게요 하고 두 칸만큼 안으로 들여요. 자,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Alt Z를 눌러서 레이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안쪽으로 밀어 눌러서 구멍을 만들 건데요. 이때는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가 뽑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밀어넣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얘도 딱 두 칸만큼 빼서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박스를 만들었어요. Alt Z를 눌러서 보면 이렇게 박스의 모양이 잡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요. 저는 여기에서 그대로 가지고 갈게요. 밑에 있는 면을 선택할게요. 바닥면이 가장 넓기 때문에 자, 얘를 P를 누르면 separation이 돼요. 클릭. 자, 이 상태로 두면 얘는 지금 새로운 아웃라이너에 요 바닥이 복제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편집할 수 없어요. 왜? 이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선택이 되지만 얘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에디트 모드 바깥으로 나가요.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오고 다시 이 면을 선택했을 때 이제 주황색이 아니고 약간 밝은 개나리빛 색깔이 나왔네요. 자, 얘를 프론트 뷰로 다시 두고 얘를 똑같이 G, Z를 눌러서 위치를 맞춰서 올려놓을게요. 자, 지금 보면 위쪽 면이 바닥이에요. 뒤집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요. 엣지를 잡을게요. 숫자 2를 눌러서 엣지 Alt를 누른 상태에서 둥그렇게 엣지면을 다 잡고요. 엣지에 대한 익스트루드를 해서 Z만큼 밑으로 내릴게요. 자, Z로 내렸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겹쳐지는 분이 우네요. 다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얘를 익스트루드해서 스케일을 이렇게 펼치면 두께감이 있는 모양으로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프론트 뷰, 익스트루드 어떻게 해야 돼요? G, Z를 눌러서 위쪽으로 올려요. 자, 우리가 뚜껑이 여기 정도까지 올라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안쪽과
겉면과 안쪽 면이 뒤집혔어요. 노말면이 뒤집혀져 있을 때 A를 눌러서 이 오브젝트를 반전시키는 단축키 Alt N을 눌러서 자, 플립이라고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전되어 있는 부분이 다시 돌아오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세퍼레이티드를 하는 바람에 면이 분리가 됐어요. 탭을 눌러서 바깥으로 나가고 이 오브젝트에서 이 바닥면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에디트 모드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 Alt를 누른 상태로 엣지를 다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는 지금 엣지 상태에 자, 필이라고 있어요. 필을 채우면 면이 이렇게 채워져요. 자, 이렇게 면이 채워지고 단축키 F를 누르시면 돼요. 자, F를 눌러서 면을 채워 넣고 나서 자, 이번에는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완성이 된 걸 확인을 하고 색을 채워야겠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색을 채울 때 그냥 아무리 내가 예쁜 색이라고 해서 채운다고 해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환경을 세팅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한테 클릭하고 요 매테리얼 지구본 모양으로 생긴 이 매테리얼 버튼을 선택해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애드를 해서 자, 매테리얼을 활성화시키고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자, 내가 너한테 이런 브라운 빛이 나는 상자를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지금 상자의 색감을 입히려고 했지만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Z를 누르고 매테리얼 뷰 상태로 가야지 확인할 수 있어요. 위쪽에서 보시면 자, 요게 모드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쉐이딩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예요. 와이어, 솔리드, 우리가 보통 작업할 때는 이 솔리드 모드이고요. 그리고 매테리얼을 적용했을 때,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렌더링을 했을 때 값이에요. 자, 렌더링 뷰 상태로 우린 지금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따라오는데 속도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Z를 누르고 이 파일 메뉴 안에서 매테리얼 뷰 체크하고 넘어오시면 여기 위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클릭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박스 선택하고 박스 위쪽에 있는 뚜껑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박스에 모양을 좀 더 주고 싶어요. 자, 이 매테리얼에 들어와 있는 옵션들은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친구 서페이스의 모드가 프린스필드 BSDF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되게 어렵지만 자, 기본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요. 밑에 있는 옵션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연출을 하면서 조금씩 더 익혀보도록 하고 한 번에 다 배우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으니까요. 자, 먼저 오늘은 약간 가죽의 느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연출을 해볼게요. 우선 매테리얼 속성은 아니기 때문에 매테리얼에 대한 부분은 설정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트랜스미션이라고 있어요. 자, 이 트랜스미션이라는 것은 빛을 통과하니 안 하니 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는 빛을 통과하는 그런 옵션이 아니죠. 가죽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랜스미션에 대한 값은 없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정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알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얘 역시 우린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설정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IO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빛의 굴절이에요. 보통은 빛의 굴절 이런 부분 뭐 가죽이나 플라스틱 계열은 요 정도 수치로 두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바꾸지 않을 건데 자, 여기에서 러프니스 값에 대한 부분을 살짝만 더 올려볼게요. 이 러프니스는 거칠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크게 육안으로 뭐가 바뀌는지 잘 느껴지진 않죠. 자, 저는 0.65 정도로 두고 자, 그리고 스페큘러라고 있어요. 스페큘러
자,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위에 있네요. 트랜스미션 빛의 반사 위쪽에 스페큘러라고 있는데, 자, 이 스페큘러가 되게 낮으면은 고무 느낌이 나고요. 아주 높으면 비닐의 느낌이 나요. 이 스페큘러라는 말 자체는 반사,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빛이 표면에서 어떻게 미끄러지고 퍼지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이 멀티 스캐터 GGX라고 하는 거예요. 반사 계산하는 방식의 이름인데 블렌더에서 가장 물리적으로 정확한 기본값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빛이 한 번 튕기니, 두 번 튕기니, 여러 번 튕기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바꾸지 않고 그냥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보면 IOR 레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쪽에 IOR이 빛의 굴절율, 굴절에 대한 율인데 그거를 레벨로 체크를 해서 강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지금 0. 이게 0일 때에는 거의 반사의 느낌이 없어서 고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숫자가 바뀌니까 확 바뀌는 게 보이시죠? 0.5가 기본적으로 금속,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금속 재질의 표준값이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1일 때 빛의 반사가 아주 강해서 이런 부분은 유리의 뭐 유광 코팅이나 비닐 같은 느낌일 때 쓰고요. 우리는 가죽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0보다는 너무 딱 떨어지는 0보다는 한 0.3 정도 수준으로 맞출게요. 자, 틴트라는 거는 빛이 그 재질의 색깔을 얼마나 정리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살짝 브라운의 느낌이 연출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얘를 조금 더 다크니스하게 브라운 계열로 빼버릴게요. 요렇게 뺄게요.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크게 적용되는 느낌이 안 될 수 있지만 우선 이걸 설정을 해놓고요. 지금 가죽에 결의 느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가죽을 완전하게 표현하기엔 좀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랬지만 우선은 요렇게까지 세팅을 해놓고 비어있는 오브젝트에다가 밑에 있는 매테리얼을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상위 개념이 매테리얼 속성을 갖고 있는 친구여야 하겠죠. Alt L을 눌러서 링크 매테리얼 해서 복사를 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상태에서 Shift A를 눌러서 플레인을 하나 갖고 오고 스케일을 키워 볼게요. 자, 이렇게 키웠더니 이제 바닥에 들어가 있는 그림자까지 제대로 보이네요. 자, 컨트롤 알트 숫자 0을 선택하고 보면은 이렇게 박스가 생기는데요. 요게 실제 카메라 뷰예요. 자, 살짝 움직여서 흔들어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의 위치를 다시 세팅할 수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저는 보고 싶은 뷰를 만들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 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조명이 빠져 있어서 렌더 뷰가 되게 시커멓거든요. 그러면 Shift A를 눌러서 이번에는 라이트를 가지고 오는데 에리얼 라이트를 가지고 올게요. 이게 넓은 영역으로 빛을 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친구인데요. G, Z를 눌러서 위로 올려주고 지금 보면 이렇게 사각형 큐브가 보이시죠? 얘를 S를 눌러서 스케일을 넓혀요. 자, 빛이 투과되는 면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빛의 세기겠죠? 자, 제가 이 친구의 데이터 모드 안에서 요 데이터 전구처럼 생긴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라이트의 옵션 값을 바꿀 거예요. 라이트의 옵션 값을 파워를 제가 500까지 올려볼게요. 자, 500까지 올렸더니 불빛이 바뀌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숫자 0을 누르면은요. 아까 전에 제가 컨트롤 알트 누르고 숫자 0을 눌러서 세팅했던 그 값과 동일하게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는 상태의 앵글 렌더링 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난 조금 웜한 느낌이 좋아 라고 하면 이렇게 조명을 살짝 조명의 톤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자, 박스를 완성했습니다. 실제로 렌더링을 걸면 이런 모양으로 걸리겠죠. 렌더링 뷰에서요.
자, 지금 매테리얼 뷰 상태로 넘어올게요. 제가 렌더링 뷰를 유지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 렌더링을 유지하기 위해 CPU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작업을 할 건데요. 박스의 모양을 좀 다양하게 만들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얘를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갈게요. 자, 에디트 모드에서 지금 불필요한 친구들, 안 보여도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두고 내가 작업할 친구들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물음표랑 같이 있는 슬라이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브젝트 안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A를 눌러서 전체 엣지가 다 선택되게끔 바꿔주세요. 컨트롤 B를 눌러서 베벨, 여기에, 자, 우리가 베벨, 툴박스 안에 있는 베벨을 배웠었죠? 컨트롤 B를 눌러서 베벨의 옵션을 이렇게 잡아주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값을 세팅을 했는데, 난 조금 수정하고 싶어요 했을 때 옵션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할게요. 베벨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날카로운 모서리나 이 꼭지점을 둥글게 면분할을 하는 기능이죠. 현실 세계에서 완전히 날카로운 그 모서리는 거의 없죠. 그래서 베벨은 모델을 CG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베벨에서는 버텍스와 엣지 중에 고르는데 우리는 지금 엣지, 선의 상태에서 버텍스를 줬어요. 자, 우리가 버텍스를 줄 때는 컨트롤 시프트 B, 그리고 지금은 컨트롤 B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베벨의 그 위드스에 대한 타입은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엣지에서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팅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옵셋이고요. 자, 위드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위드스의 값을 한번 수치를 조절을 해볼게요. 간격이 벌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고 났다면 저는 0.025 정도로 벌려놓고 세그멘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쪼개지는 면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할 거니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면이 많이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데이터 수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용량이 무거워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프로필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0.5가 기본이고요. 자, 그 다음에 0.5보다 낮은 값,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해볼게요. 어때요? 안쪽으로 각이 확 쪄서 파고들었어요. 자, 그러면 1일 때는 바깥쪽으로 완전히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자, 0.5가 기본값이에요. 자, 0.5보다 넘어가면 둥글고 볼록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0.5보다 내려가면 오목하게 파인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보면은 루프 슬라이드가 아마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기존 엣지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니면 오프가 돼 있으면 이것보다 조금 더 거친 느낌이라서 체크를 해놓고 쓰는 게 여러분께 권면해요. 여기에서요, 미터 아우터라고 되어 있고 이너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여기가 기본형으로 쉐이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쉐이프는 각진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장식물이나 유기적인 연결 형태 같은 경우는 뭐 아크 이런 것들도 많이 써요.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값들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티가 많이 안 나지만 이렇게 장식에 조형이 들어갈 때는 이런 아크 타입을 주로 쓰시고요. 기본형으로 쉐이프 제공되고 있어요. 자, 여기도 쉐이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사실 나머지 값들은 여러분들이 잘 쓰실 일이 없어서 이런 기초적인 것들만 먼저 파악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바깥으로 나가고 아까 숨겨놨던 오브젝트들 슬라이스를 다시 눌러서 켜놓고 자 밑에 박스하고 위에 박스가 동일한 모양으로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순서대로 눌러서 컨트롤 L을 눌러요. 자 근데 여기에는 모양에 대한 값이 없어요. 제가 데이터를 클릭해 볼게요. 데이터를 클릭했더니 아래에 있는 면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 오브젝트를 링크를 건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똑같은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얘를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컨트롤 B를 눌러서 베벨을 주는데 지금 베벨이 이쪽 면만 잡혀 있네요.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B를 눌러서 베벨 값을 땡겨요. 아까 저는 이 위드스 값을 0.025 이렇게 잡았었죠. 자, 이 상태로 옵션을 맞춰놓고 자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얘한테 리본을 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 자 탭을 눌러서 자 탑뷰로 갈게요. 탑뷰로 간 상태에서 컨트롤 R을 눌러서 루프 컷을 해요. 컨트롤 R 자 루프 컷을 하고 자 지금 화면이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녹화를 하다가 중간에 면을 자르는 부분이 스킵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추가 녹음을 하는 거라 녹화를 하는 거라 여러분들 너무 보시기 이질감이 나겠지만 양해를 구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저는 이렇게 놓고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여기에 리본을 이렇게 달 거라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R 눌러서 루프 컷을 하는데 두 개의 루프 컷으로 자를게요. 자, 그리고 숫자 패드 3을 눌러서 반대쪽으로 간 다음에 동일하게 컨트롤 R을 눌러서 이렇게 한 번 더 자를 거예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모드에서 Alt Z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를 켜고 자, 얘네들을 안쪽에서 저 중앙에서 기준으로 하나, 두 칸까지 옮길게요. 그럼 요만큼을 선택하고 지금 저는 전 모드예요. 버텍스 상태예요.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G를 누르고 Y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 두 칸 간격만큼 그다음에 반대쪽도 선택해서 G, Y를 눌러서 센터를 중심으로 하나, 두 개만큼 이렇게 위치를 바꿔 놓을게요. 자, 또 한 가지. 자, 반대쪽 프론트 뷰로 와서 자, 버텍스여도 상관없고 엣지여도 상관없겠죠. 엣지는 숫자 패드 2예요. 자, 이렇게 움직일 친구를 선택하고 또 G 그리고 X 눌러서 슬라이드 두 칸. 다시 선택하고 G, X 눌러서 두 칸만큼 이렇게 움직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에디트 모드에서 레이를 끄고 Alt Z, 엑스레이 모드를 끄고 보면 이렇게 선이 쭉 그어져 있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 면이 지금 쪼개져 있기 때문에 페이스를 잡으면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페이스들이 잡히죠. 이렇게 전체 면 선택이 끝났다면요. 자, 이번에는 그냥 단축키 1을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시키면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돌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Alt 2를 눌러서 보면은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하는데 얼롱 노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말이 흐르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흘러갈게, 익스트루드를 할게 라고 해서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보면 도톰하게 튀어오르는 게 보여요. 자, 지금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제가 리본처럼 면을 확장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컬러를 한번 입혀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매테리얼을 추가를 할게요. 자, 매테리얼을 추가하려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했고요. 새로 클릭하고 너는 분홍색 띠, 빨간색 띠, 노란색 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세팅을 해주세요. 이 정도 색깔에 맞춰놓고 자, 어사인을 누를게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리본 색깔이 나오나요? 그러면 나머지 비어있는 틈들도 색을 채워야겠죠? 이럴 때, 자, 그냥 쓰지 마시고, 이렇게 W를 눌러서 셀렉 툴의 타입을 바꿔놓고, 우리가 원하는 두께감 준 다음에, 이렇게. 안쪽은 사실 색깔이 무슨 색이어도 눈에 안 보이니까, 저는 이 부분만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자, Shift를 누르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영역이 클릭이 됐을 때는 컨트롤을 눌려서 해제시키면 돼요. 자,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셨고, 자, 없다면 이 친구 승인해주고, 어사인 누르고, 자, 누락된 부분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음에 렌더 뷰에서 볼 때 슬라이스 키고, 자, 에디트 모드에서 빠져나가서 오브젝트 모드. 선물 상자의 느낌이 더 나나요? 숫자 0 눌러서, 자, 이렇게 보면, 느낌이 대충 보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간단하게 박스를 만들었는데 박스를 만들면서 익스트루드를 사용을 했고요. 익스트루드 안에서도 어떤 익스트루드? 그냥 익스트루드와 익스트루드 페이스 얼롱 노말이라는 걸 써봤어요. 그 다음에 루프 컷도 사용해 봤고요. 베벨도 사용해 봤어요. 이 기능들은 블렌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저하고 같이 이제 익숙해지면 모델링의 스킬이 점점점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연습을 해봐요. 수고하셨습니다.